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 6월 4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주식창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사실 뭐 주말 내용은 포함되지 않지만 다음 주 특히 이제 6월장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월요일 야간 반상회 이후에는 공개 방송이 없었는데요. 또 영상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거는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바빴는데 뭐 특별한 일이 없었죠. 예. 다만 시장의 변화도 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전달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같이 좀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좋아요, 또 구독 알림 해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에 굉장히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사실 시장에서 지금 가장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후반부터는 시장의 반전도 좀 있습니다. 저는 뭐 기술주들 라인보다는 자동차로 좀 준비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동차.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그동안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좀 보실래요? 보시게 되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예. 어디 갔어? 뭐 GM하고 포드, 현대차 얘기하고 자동차에 투자하시라고 저희는 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미국에서는 포드와 자동차를 뭐 사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지난 2월인가요? 그때서부터 준비해서 시간 투자를 테슬라를 버리고 GM하고 포드에 장기 투자하시라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 라인에 하고,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지난 월요일날 제가 이거 공개적으로 방송한 거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걸로 볼까요? 네. 요걸로 보셔도 되겠네. 현대차, 현대위아, 포드, 제너럴 모터스, 그죠? 예. 자동차, 그죠? 포드, 제너럴 모터스 시간 투자를 계속 뭐 이외의 종목군들도 뭐 다 올라가고 얘들도 좋은데,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야, 시장이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계속해도 돼야 돼?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로 우리가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도 냈습니다. 내고 있고 걔들은 언제쯤 끝날까? 지금도 늦지 않아?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그죠? 많이 오르면 숨고르기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러면 시장의 한편에서 있었던 성장주 라인들은 어떻게 될 거야? 여러 가지가 있죠. 반도체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는데 저는 자동차를 계속 얘기해 드렸습니다. 특히 현대차 라인을 계속 얘기해 드렸어요. 미국에서는 GM과 포드를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도 같이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또 주목할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장에 대해서 6월장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건 전날에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증시 아직 주말장은 저희가 반영하진 않았죠. 다우는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스닥은 1% 떨어졌습니다. 낙폭을 줄여도 1%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거 뭐 반도체나 이런 기술주 라인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 30에 편입이 된다. 또 그리고 뭡니까 액면 분할 이런 이슈로 최근에 올랐지만 이 여타 나머지 반도체 라인은 거의 대부분 좋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5%나 떨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테슬라 5% 떨어진 거. 중국에서 주문도 반토막 나고, 그죠? 리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얘들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GM과 포드에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실 포스트 코로나 얘기는 많이 해드렸는데 물론 오늘도 해드리겠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어떤 작년에 어떤 성과를 꾸준하게 좀 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계속 주목하고 있는 쪽은 자동차예요. 반도체 쇼티지로 뭐 사실 자동차 뭡니까 이 공급이, 그쵸? 사실은 지금 원활하지 않다. 그건 둘째 문제고, 왜? 기대감이 생기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신차 매버릭
공개가 있었습니다. GM도 생산량을 픽업 트럭 생산량 더 늘리겠다라고 했고, 사실은 1등 업체는 얘지만 후발은 얘인 거죠. 그러면 뒤에 어떻게 돼? 1등 업체가 너무 성과를 많이 작년에 냈으니까 사실 뒤이어서 따라가는 놈을 그죠?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 그런데 보면 이날 미국 시장에서는 주말 고용, 근데 이 고용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거 조금 알아두세요.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소매 판매, 주택 지표,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고용은 뭐 여러 가지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단위로, 그 다음에 민간 고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민간 고용이 그죠? 거의 100만에 육박을 하더라고. 보니까 전달 대비해서 97만 명이나 늘었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월가 예상치를 그죠? 뛰어넘은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고용 시장이 너무 좋아지니까 수도꼭지를 그죠? 아니면 긴축이 좀 더 빨라질 것이다. 테이퍼링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거예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미 40만 아래로 내려왔어. 그죠?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38만 5천 명이더라고요. 이제 남은 게 이제 주말에 비농업 고용.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이거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증시는 우린 상관없지만, 뭐 우리도 눈치는 보겠죠. 그죠? 자, 이 비농업 고용 지수는 고용 지표죠. 네, 비농업 고용. 이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발표됩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6세 이상 미국의 인구 중에서 순수, 그러니까 노동을 못하는 인구 제외하고 순수 노동 인력의 그죠? 인력 대비해서 노동 인구 수 대비해서 실업자 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이 민간 고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비농업 고용도 사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앞으로 뭔가 기대감을 갖는 밑바닥에 있을 때는 이게 호재가 되지만, 지금은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고 언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냐, 언제 긴축을 시작을 하느냐, 이런 마당에 고용이 너무 좋아지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전망 하나 해보면, 다음 주 우리 시장에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주 미증시가 주말에 오르든 떨어지든. 왜? 주말이니까요. 과거에는 수년 전에는 주말장은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주말 전에 금요일장에서는 주식을 팔고 가라는 얘기가 있지만, 저는 거꾸로 이제는 주말장에 주식을 사고 가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보유해서 가도 된다라고 해요. 주말 웬만하면 주말에 미증시가 뭐 큰 충격이 없는 이상, 그죠? 자, 다만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이제 뭡니까? 신선하지는 않아. 누구나 예측하고 있고 누구나 기다리고 있고 누구나 준비하고 있어요.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면 증시가 떨어질 거다? 그게 아니라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로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살펴볼 건 뭐냐면, 최근에 기술주 라인들도, 오히려 미국의 기술주들도 좀 개인적으로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면, 그죠? 이제 시작이 되면 사실은 그때 오히려 좀 오를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 경계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실적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야, 진짜 누가 돈을 잘 벌고 어떤 기업이, 그죠? 이게 핵심인 건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불확실성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테이퍼링 시작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증시가 곤두박질 치진 않잖아요. 왜? 뻔한 얘기니까요. 자, 우리 코스피는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런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이번 주, 자, 5월보다는 6월장 전망이 좀 더 괜찮겠다. 근데 이제 코스피도 이 상단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목요일날 크게 올랐다가 오늘은 숨고르기를 좀 보였어요. 그죠? 오늘은 숨고르기 보였어요.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물론 이들 종목군들이 코스피가 뚜껑을 열면 뭐 움직일 수도 있어. 그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요, 아직은 우리 소위 우리가 굉장히 크게 성과를 내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포스코가 아니죠, 포스트 코로나, 이 주식들은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은 이거하고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그 뒤이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되는 경역주, 그 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이면 또 다른 뭔가를 봐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아직 집단 면역에 도달하지 않았다. 거꾸로 집단 면역이 완성이 되면 얘네들이 더 오를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선별이 되는 거죠. 그 전 단계까지요. 이런 거지. 반도체가 뭐 엄청나게 좋은데 야 왜 반도체 주가 못 가? 야 전기차 엄청나게 좋고 2차 전지 수요가 많아질 건데 지금 왜 못 가? 미리 반영한 거예요. 그죠? 네. 집단 면역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어. 6월 말까지는 한 1300만 명 목표대보다 좀 늘어날 것 같고, 그죠? 9월 말까지 대략 전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은 집단 면역을 완료할, 아마 이 시기가 더 빨라질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장의 큰 변화는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게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죠? 공생하게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와 또 다른 무언가가.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주식들은 올해, 작년에 큰 성과를 낸 게 작년에 정말 역대급 적자예요. 역대급 적자야. 그죠? 역대급 적자. 근데 올해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기대감이 먼저 올라오는 거고요. 실제로 실적은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죠?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죠? 앞으로 좋아지겠죠. 얼마나? 엄청 좋아지겠죠. 왜? 뭐 보복 소비든 보복 여행이든 보복 수요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자동차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제가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주식들. 예를 들어서 우리 항공주들 한번 보시죠. 대한항공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숨고르기 있죠. 뭐 떨어진 건 없어요. 크게 요동친 거 있나? 없어요. 진해요. 없어. 숨고르기 중이에요. 오늘 한진칼 플러스로 올랐습니다. 한진칼입니다. 그죠? 뭐 지주사 중에 뭐 롯데 지주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 화장품도 멀쩡해요. 물론 오늘 좀 빠진 애들이 있어. 뭐 여행주, 이건 모두 투어입니다.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쉬는데, 그죠? 근데 저는 여행주를 그냥 웬만하면 좀 더 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왜? 워낙 많이 먹었는데 얘는 이 정도로 떨어지는 게, 그냥 맨날 이 주식들만 오르면 좋겠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응? 그죠? 자, 여행, 항공, 소비, 유통, 소매, 백화점,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뭐 그 외에 엔터주 등등등등. 그죠? 네. 또 저평가 지주사들 그 외에, 자, 지금은 차근히 가주시면 돼요. 아마 하루 이틀 숨고르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상저하고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주식들은 그렇게 가면 돼. 근데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다른 한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또 다른, 이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와, 플러스 해서, 아니면 위드 정도 되겠죠. 무엇? 우리가 지금 포트에 같이 가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자동차도 있고요. 오늘은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 드리는 애들이 뭐냐, 자동차, 미국에서는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를 계속해서,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그죠? 자동차는 뭐 현대차, 현대위아도 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단 미국 주식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슬라는 버리고 포드하고 제너럴 모터스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야, 너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원론 다음에 무슨 뭐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건 포드입니다. 1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5달러를 이미 넘었습니다. 전기차에, 그죠?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재료는 항상 터지면서 계속 터져요. 이번에 신차 매버릭도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또 올랐어. 전날에 7%나 급등을 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어디? 우리 대략 한 11달러에서 12달러 이 정도의 매수해서 그냥 계속 홀딩하라고.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어. 제 GM이랑 포드. 못 믿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 이거는 제가 만든 어디 갔어? 제가 그 우리 하나증권의 고객들, 그 다음에 회원님들한테도 다 이제 오픈도 해드렸는데, 이거는 포드입니다. 현금바다 미국 주식 넘버 6번입니다. 예. 6번째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2월 9일날. 그죠? 예. 이때 보시게 되면 주가가 여기였어요. 얼마 10.5에서 11달러 정도 됐어. 10달러 좀 넘었었어. 그래서 11달러 수준에서 계속 사두시라고. 1차 목표 이미 넘었었어요. 그죠? 뭐 거의 다 왔죠. 16달러, 18달러 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보통 그때 11달러 중반에서 12달러 정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죠? 지금 16달러고, 그때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에요. 여기서도 했고, 여기에요. 이 가격대. 그 다음에 뭐냐? GM입니다. 예, GM. 자, GM입니다. 자, 보실래요? 제너럴 모터스. 예. 넘버 8번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의견을 드렸지만, 그죠? 넘버 8번입니다. 작년 11월 18일날, 그리고 올 3월에 또 매수하시라고 그랬어요. 보시게 되면 그때가 여기야. 45달러. 내가 이거는 유튜브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렸죠. 45달러에 못했으면 50달러 초반에도 사시라고 그랬어. 대략 한 70달러까지 그냥 가보시라고 그랬어요. 이 GM입니다. 그죠? 그때가 어디야? 여기입니다. 여기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 55달러에서 이 주식 사시라고 그랬어요. 투자를 하셔야 된다. 테슬라는 없어도 GM하고 포드를 가지고 가야 된다. 포드는 이미 뚜껑을 열었고 GM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면 국내 현대차를 한번 보시죠. 현대차는 다시 10년 만에 온 기회라고 그래서 가장 저점의 숫자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쉰 거예요.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5개월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주식을 사러, 뭐 여기서도 매수지만 요 날도 매수하시라. 왜? 드디어 변곡점이 온 것 같아. 변곡점. 변곡점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기간 조정 받고 이제 돌아설 자리에 된 거예요. 제가 이 가격을 그냥 평가를 해드렸어요. 지금 현재 24만원에 있는 현대차 주가를 과거 2021년, 2022, 2023년 여기는 중국에서 엄청난 판매를 이루고 성장을 이룰 때 현대차 주가가 이랬습니다. 지금은 어때? 전기차나 수소나 이런 거에 프리미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차피 다시 오를 거다. 그래서 나는 반도체는 없어도 자동차는 투자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차 지금 차근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현대위아. 자, 이번에 이 자리 매수.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현대차 라인에 대한 거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자, 작년 10개월 전에 작년 한 7월달 된 것 같아. 그때 현대차가 한 10만원 했나? 10년 만에 매수 기회니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런 주식을 사라고. 현대위아. 그리고 또 9개월 전에 2021년까지 장기 투자하시라고 해서 계속 10년 만에 기회가 왔으니까 한 달 뒤에 또 냅니다. 그죠? 예.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위아도 장기 투자하라고. 그죠? 예.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도 여기가 기회죠. 이때 7만원대 초반에 매수. 그리고 여기서 못했으면 여기. 이게 언제야?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매수. 그 이후에 차근히 사모으시라고 했어. 이번 주 초반에도 계속 사두시라고 그랬어. 현대위아. 솔직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비중이 많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바이오도 하고 뭐 2차 전지도 하고 뭐 반도체 소재 부품 소재 장비 뭐 이런 거 뭐 거긴 안 가고 자동차로 간다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현대위아가 터졌습니다.
기아, 만도 다 똑같아요. 오늘 만도 한번 보실래요? 만도도 오늘 5.7%나 올랐어. 만도도 충분히 기간 조정 보였죠. 그죠? 현대글로비스도 뭐 그 정도 옆으로 누웠고요. 오늘 또 하나 주목할 게 현대모비스야. 모비스. 왜? 오른 게 없어. 그죠? 오른 게 없어. 자, 현대모비스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발로는 현대차, 기아차, 또 현대위아, 만도 이런 애들인데, 그죠? 뒤이어서 움직이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오늘 현대모비스의 수급을 한번 보시더라도 사실 이렇죠. 근래 들어서 연기금이 다시 이 주식을 저가에 사들이기 시작, 계속 팔다가 이게 변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수급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개인들이 18만, 거의 20만 주를 털리고 나머지 애들이 싹쓸이를 했어요. 그죠? 자, 자동차. 시간 투자를 계속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쯤 되면 하나 더 얘기해드릴게. 야, 자동차, 완성차 주가가 이런 관련한 뭐 부품도 현대 계열사.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볼 게 이제 2차 전지하고요. 전기차. 근데 지금 뭐 LG 화학이니 삼성 SDI니 뭐 SK이노베이션 잠잠하잖아요. 아직은 뭐 매수 계획은 없어. 또 하나는 뭐냐면 수소 라인이 있어. 물론 수소는 사이즈가 좀 작아. 그래서 최근에 수소 라인, 왜? 2차 전지들보다 수소가 못 올랐으니까요. 수소 라인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많이 얘기 드렸던 유니크라고 있어요. 유니크. 유니크를 우리가 했던 가격대가 다 이 가격이고요. 그 가격이 최근에 코스닥이 빠지고 이쪽이 부진하면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똑같이 그 가격에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난주 이 주식을 조금씩 사두시라고 그랬어. 오늘도 마찬가지 떴습니다. 자동차가 뜨면 2차 전지, 전기차도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근데 수소 라인도, 그죠? 수소 라인도. 왜? 수소 라인은 그동안에 2차 전지 오는 만큼 시세를 못 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차가 움직이면 중소 라인,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순환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MLCC,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지금 스물스물 돌리고 있는데 아마 이번 그 2분기 또 올해 3분기 해갖고 올해 최대 실적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게 깨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순서가 되면 오른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조금 빨랐어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이 뚜껑을 열고 나면, 만약에 이 뚜껑을 열게 되면 여기서 무엇이 치고 나갈 거냐 이거예요. 뭐 삼성전자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뭐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하고 삼성전기같이 MLCC 요거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협주 라인도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오늘은 물론 뭐 경협주 라인으로 같이 움직인 건 아니지만 현대로템이 개별 모멘텀으로 머리를 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현대 엘리베이도 너무 잘 가고 있죠. 이건 경협 이슈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저평가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대아티아이니 아난티니 이런 주식들도 사실 경협주 라인은 시간 투자를 좀 해볼 만하다. 왜? 한반도판은 좀 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아, 그래, 자동차도 괜찮고 아까 뭐 MLCC도 괜찮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그죠? 포스트 코로나 이런 쪽도 어떠냐? 여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물론 다 볼 수는 없고, 아까 여행주는 좀 말씀을 드렸죠. 워낙 많이 먹었어요. 솔직히 하나 모두 투어, 뭐 하나 투어, 뭐 여행주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엔터주들, SM. 저는 SM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단가가 낮으니까요. YG엔터, 뭐 SM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은 하이브라고 보입니다. 아직 못 오른 하이브. 그렇죠? 하이브. 오늘 이런 주식들도, 호텔신라 같은 것도, 그죠? 오늘 음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무슨 큰일 났나? 큰일은 아니죠. 왜? 증시 다른 애들 다 죽을 동안 얘네들은 그냥 한 달 넘게 올랐어요. 여기도 이런 날이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그냥 당연한 눌림목이에요. 솔직히 이 종목, 이 정도가 저점에서 뛰고 깨지면 저가에 매수해서 시간 투자를 하면 돼. 그죠?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CJ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건 CJ ENM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좀 눌리니까 여지없이 저가 매수 들어옵니다. 이런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못 도는 애들이 있죠. 이렇게 음봉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카지노 한번 보실까? 강원랜드가 1.8% 그동안 이렇게 오르다가 그래도 숨고르기 나올 수 있어. 물론 맨날 오르면 좋겠지만 옆으로 늘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파라다이스 오늘 4%나 왜? 그동안 이렇게 올랐으니까요. 다른 애들 죽을 동안. 만약에 이게 깨진다. 그럴 때 저가 매수입니다. 이거 뚫으면 또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시장에 포스트 코로나가 독주를 하다가 근데 얘들은 아직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숨고르기는 있을 수 있어. 다른 애들이 움직이면. 그런데 증시가 이렇게 좀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기술주나 이런 애들이 반등이 시작이 돼. 그러니까 매기가 좀 분산이 되겠죠.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는 없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또 다른 포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자동차도 계속 한쪽으로는 계속 가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고 미국에서는 GM과 포드를 지금 GM과 포드 뚜껑 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뭐 GM과 포드 뭐 좋은 전망들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준비한 사람 저예요. 투자를 계속 하시라고 그랬고 목표가도 없어요. 사실은 시간 투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뭡니까? 현대차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에 투자하는 게 맞다. 포스트 코로나는 포스트 코로나대로 가고 자동차도 병행해서 가시고 그 외의 것들 같이 가시면 됩니다. 6월장은 아마도 테이퍼링이 물론 미증시가 아마 이룰 수 있어요. 2주 후에 FOMC가 있습니다. 거기 불확실성을 버텨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점 아니야 뭔가 어떤 뭐 이유를 제공해주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거잖아요. 비농업 그죠?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감이 있는데 오히려 오픈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다. 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테이퍼링은 시작이 되고 금리 인상 시기도 가까워질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게 악재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다들 준비하고 있고 과거와 지금은 다르죠.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들 그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벗으면서 또다시 다시 한번 그죠? 시장에서 부활을 시작할 종목군들 그런 것들에 투자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2021년 증시가 코스피가 여기가 상단이 아니에요. 저는 목표 구간이 여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뚜껑 연다라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투자는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확신과 배짱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한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말에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100일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황금 배팅, 요거는 라이브는 없고 주식창에 황금 배팅.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해드리고 종목 추천도 드리고 점검도 장중에 다 해드리고 수급 박스도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요거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요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00일에 66만원, 요거는 7일까지 이벤트를 4일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1668에 4386. 아마 월요일날 저한테 사인을 받게 될 겁니다. 수급박스 들어가셔서 저 이현상 황금 배팅 게시판이 있거든요. 이거 가입하신 분들은 들어가셔갖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왔는지 무엇을 더 사드리고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1668에 4386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할 건데요. 너무 시장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거쳐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쪽에서 성과를 이만큼 내고 있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다 갈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또 다른 쪽으로 옮겨도 됩니다. 그죠? 옮겨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이 주식들은 더 올라가야 돼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뚜껑이 열릴 것 같으니 그러면 또 다른 무언가는 뭐냐, 뭐 그런 것도 사실 미리 제시를 해드리고 우리가 계속 그 포트를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뭔가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더 저평가돼 있고 아직은 덜 오르고
이런 종목군들, 조금 더 안정된 종목군들에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